아기가 자는 모습을 캠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유아용 침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 근데 자진 않는다.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느냐. 근데 이렇게 이 부분이 그 시즌에 딱 겪게 되시면은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모두가 겪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이 연령대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 겪게 되는 일어서기, 앉기, 이런 그 돌부리, 이 경우도 사실은 그 사안에 속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큰 사안이 되죠. 그치만 이게 육아의 특성상 다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스스로 앉고 일어서는 능력은 그 발달 이정표, 우리 마일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월수별로 마일스톤을 찍고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그때 당연히 수면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수반이 되죠. 그거는 모든 육아의 시즌에 항상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발달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에 아이의 수면이 방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그 유아용 침대 아기 잠자리에서 그 새로운 기술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연령대 아기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변화, 그걸 이제 게임으로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작은 게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변화의 그 돌부리가 지속되는 게 오래 가느냐, 그게 결정이 되니까 오늘 요 클립을 보시는 분들은 앉기, 서기 스킬을 터득한 아기들에게 어떻게 수면 교육 와중에 반응해야 될지 한번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퀵하게 들어가 볼게요. 아티클의 경우는 왜 아이들이 수면 중에 이 기술을 연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서두에 작성을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반응하냐일 테니까요. 먼저 케이스를 이제 3개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이가 앉아 있거나 서 있지만 울지는 않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인 거죠. 그냥 뭐라고 옹알이를 하거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진 않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럴 때는 바로 개입하지 마시고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뭐 때에 따라서는 6분으로 기다려도 괜찮지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울고 있거나 뭔가 컬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엄마를 부르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한 6분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냥 아이가 그냥 혼자서 그냥 깨어있는 상태다, 그냥 앉아있고 서있다, 그러면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 이제 들어가셨다 하면은 아이가 다시 눕는 거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그 부분만 도와주고 빠지셔야 돼요. 이때 딱히 어떤 대사를 건네거나 우리가 수면 교육할 때 위안 반응이라든지 위로를 이제 주는 그런 어떤 짧은 문구를 정해서 잘 시간이야, 자는 시간이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평화로운 어조를 이제 탑재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도 이제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은 액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다시 눕는 거를 도와주는 것만 가이드 하시고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그 영어로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호 교류도 그냥 안 하고 그것만 가이드하고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의 좀 더 좋은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아이를 눕힐 때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가 4, 5개월 그 개월수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여실히 느끼시겠지만요. 아이가 이제 배를 위로 한 채로 눕는 것을 정말 불안정하게 느끼고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아이가 우리 그 아기 집 자궁 속에서 항상 타이트하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벌러덩 눕는 자세 자체가 아기에게는 낭떠러지로 훅 떨어지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그냥 눕히면 정말 불안정하고 낭떠러지로 확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막 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4, 5개월 단계에 더 심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8, 9개월, 90개월에 해당되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 돌불이기 때문에 이때 눕힐 때 4, 5개월 아기보다는 덜 하지만 이렇게 눕는 자세를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가이드를 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를 앞으로 숙이면서 배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면 좋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역류와 질식사인 거죠. 왜냐면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숨을 쉬다가라든지 아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똑개유가 수면교육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류와 수면교육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가 넣어놨어요.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렸을 때 하나는 6개월, 제가 보수적으로 가이드를 드렸어요. 6개월보다 더 어린 아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벤 다이어그램 1의 하나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어떠한 건강상의 약간의 장애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서 딱 눈에 감지되지 않는 어떤 좀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아기들의 경우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환경 조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면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은 아기가 목 근육이나 등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뭔가 위험 사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환경을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그 역류와 질식사는 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똑개유가 역류와 수면교육 서적을 보시고 꼭 참고하셔서 다 체크리스트를 제끼신 후에 이제 7, 8개월에 진입을 했다면은 사실상 이제 이 안전 문제는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우리가 아기를 잃으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우리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 사실상 7, 8개월 이후에 진입한 아기라면 건강상의 문제가 특별히 없고 발달 속도도 정상적이라면은 엎드려서 자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6, 7개월 넘어가면은 아이가 먼저 코를 어딘가에 박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퍼 침대를 두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자기의 몸무게를 7, 80%를 기대서 잠드는 자세를 제일 편하게 생각해요. 그 시기의 아기들이요. 왜냐면 내가 이제 한 뒤집기 되짚기 다 터득이 된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페이버릿 잠 자세를 찾는 것이 잡년간의 또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여정이에요. 근데 내가 누워서 하늘 보고 자는 것보다 내가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속사계를 뗐잖아요. 뒹굴뒹굴 거리다가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서 잠드는 그 자세를 대개가 제일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자세를 결국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자세를 보게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막 코건 어디건 어디 막 박혀서 잠드는 그런 씬을 보게 되니까,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가 지금 숨 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들어가서 등에 손을 얹어두고 얘가 숨 쉬는지 체크해 본 적이 있고요. 코 밑에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손가락을 대서 숨을 쉬고 있는지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숨을 잘 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건 사고는 내가 감지하지 못했을 때 펑 터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은 항상
최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고 나야지 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8, 9개월이 넘었고 아기가 근육도 정상적으로 발달을 했다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는 자신의 페이버릿 잠자세를 찾아서 잡념관을 만들었을 텐데, 이때 이제 8, 9개월 이후에 앉기, 서기, 돌부리를 맞이하게 되시는데요. 이때는 어차피 엎드려서 자는 거를 더 편해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아기들은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다가 당연히 하늘 보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눕히면서 빠지는, 우리가 얘네가 앉고 서서 눈을 뜨고 있어요. 자질 않아요. 잠시간인데 그때 내가 한번 눕혀주고 싶어, 들어가서. 근데 들어갔을 때 엎드린 자세로 눕히면서 가이드를 주고 빠지면 조금 더 아이가 저항이 덜하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발라당, 배를 위로 해서 이렇게 눕게 가이드하고 빠지면 아기가 더 막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거나 울거나 저항성 울음이 이 개월수에는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들었던 수면교육 때 들었던 울음 양상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엄마 아빠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울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눕는 가이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9개월쯤 됐으면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고요. 결국은 요맘때 아기들은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자기 스스로 다시 엎드려서 눕게 되고 그 뒤에 뒹굴뒹굴 거리다가 하늘을 보고 잘 수도 있고 엎드린 자세에서 잠이 다시 들 수도 있게 됩니다. 아기는 결국은 이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숙달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쵸? 그 지나가면 사실은 언제 그랬나 싶은 게 육아거든요. 근데 숙달이 아기가 그 기술이 딱 마스터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여러분의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다시 누워서 잘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농구를, 지금 아들 연우가 농구를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농구를 하는데 여기는 미국은 더 빨리 끝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 키우는 제 친한 친구가 준이야 어때? 미국에서 초등학교 그게 더 힘들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첫 번째 이유는 도시락을 매일 싸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리고 그게 일단은 다르죠, 한국이랑. 두 번째는 더 빨리 끝나요, 학교가. 그러니까 월화 목금이 2시 반에 끝나고요. 수요일이 12시 반에 끝나요. 그럼 그 뒤를 엄마가 정말 야무지게 스케줄링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금방 그냥 시간이 가버리기 때문에 미국 엄마들은 그 이후에 계속 라이딩 하면서 아이가 한 명이면 또 한 명이어도 정신이 없는데 2명 이상, 3명이면은 그것만 하는데도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이제 다른 그 육아의 시즌에서 여러분도 이제 맞이하게 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거, 그 스킬 있잖아요. 그걸 마스터 하려면은 처음에는 농구공 드리블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드리블을 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냥 슝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들이 농구를 수업을 많이 받았었는데 드리블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수면 교육도 항상 그런 부분에 항상 비유돼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눕기 서기 스킬을 터득하게 됐으면 당연히 농구 드리블을 배울 때 그 버벅거리면서 농구 드리블을 못하는 그 시즌을 우리가 당연스럽게 거치게 되듯이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으신 여러분들은 양육자로서 어차피 이게 아기는 숙달이 될 거다, 그 다음 시즌을 나는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그 후에 개월수를 키우는 나로 빙의하셔가지고 그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룬 나의 모습이 미래에 있어요. 그럼 항상 그 꿈을 이룬, 그러니까 꿈이 뭐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래에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달성한 나의 모습을, 저는 그 사람을 내 제일 친한 소울메이트처럼 항상 만나요. 되게 생생하게 그거를 그리면서요.
그럼 그게 결국 실현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샌디에고에 제가 와서 아이들을 샌디에고의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 미래의 저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두 돌 된 아기를 키우는 여러분과 한번 만나보세요. 그냥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시즌에 있을 때는 이게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건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결국에는 네가 스스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딸 아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느낌, 그 자부심 이거를 단단하게 장착을 해 두신 상태에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든 분위기로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수면교육 할 때 어떤 문구를 정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그거 문구의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조나 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문구는 사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실험이 있냐면요.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다 밝혀진 사실인데요. 정말 좋은 내용을 화나는 말투,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기한테 얘기를 한다. 그럼 아기가 당연히 울고 그 부정적인 기운, 그 바이브가 전달이 되죠. 근데 정말 안 좋은 이야기인데 아기가 이제 사실 언어가 완전히 마스터는 안 됐잖아요. 안 좋은 얘기인데 정말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고 자신감이 무슨 개선 장군처럼의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호수와 같은 그런 차분함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그 분위기와 어조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남편이 밖에 산책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밤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2층으로 올라왔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2층이 잘 안 터져서 제가 문을 열어놨거든요. 혹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라이브 하는 줄을 모르거든요. 케이스 2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맘때 아이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 마음이 정말 바짝바짝 속이 타죠. 그쵸? 저도 다 겪어봤어요. 이거를 아는데도 속이 바짝바짝 타죠. 근데 이때 수면교육에서 간헐적으로 체크업하는 방식 있죠? 똑개유가 수면교육에서 알려드린 그 진정 전략, 진정 방법을 사용하세요. 타이머가 있으시면 똑개 타이머 제가 개발한 상품도 있고요. 타이머를 핸드폰으로 맞추셔도 되고 타이머를 6분 권장드려요. 이 개월수에는 설정을 하고 그동안 아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아이 4개월 이전 아기를 수면교육할 때 안누법이라고 하잖아요. 안누법이 별게 아니라 아이가 울면 굉장히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간헐적이라는 게 정말 바로바로 눕히고, 다시 울면 다시 눕히고, 이걸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게 울리지 않기 진정 전략, 즉, 무한 안누법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베이비 위스퍼라는 책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결국 안누법인데 그거는 그냥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아기를 그렇다고 안아주고 물론 중간에 안아줄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워서 자는 그 잡념관의 틀은 유지한 채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터득을 하긴 해요. 그 최종 잡념관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치만 그 안눕하는 그 액션은 정말 첫 번째 날에는 한 50번 이상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100번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서기, 앉기 스킬을 터득한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면교육을 다시 하실 때도 이거를 영어로는 레이다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눕눕인 거죠. 눕눕.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눕눕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아이가 앉았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들어가서 또 눕히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또 앉았어. 들어가서 또 눕히고 나온다. 근데 이거를 첫 번째 날에는 70번, 80번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결국 안아서 재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누운 상태에서 자는 그 잡념관 유지하면 이것도 당연히 아이가 터득할 수 있어요. 학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월수의 아기라면은 간헐적으로 체크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연구 결과로도 더 잘 배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새가슴이신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졸이잖아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바짝바짝 타죠. 그러면 뭐 5분 정도라도 한번 꼭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안전 요소는 철저하게 체크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업을 할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서 아이를 뒤로 눕히는 대신에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내려놓으면서 그 자세를 연습시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뒤로 눕는 동작보다는 앞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스스로 바꾼 뒤에 본인이 어차피 뒹굴거리면서 하늘을 보며 눕건 다시 엎드려 자건 하는 것이 아이가 2개월수 단계에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터득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 뒤로 눕히는 모션으로 가이드 주면서 체크업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 자극 없이 눕히고 나오는 것만 첫날에 50번 이상 하며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린 시기, 4, 5개월 이전의 아기, 신생아 시기, 요때의 안누법, 안았다가 눕히기, 그 기법처럼 말이죠. 오히려 이게 양육자에게 또 아기들에게 더 힘들거나 또 양육자가 일관성을 유지할 때 덫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9개월 아기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헐적인 체크 방법으로 더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가 근데 내가 그렇게 가이드 주고 빠졌는데 다시 서고 안고 하면서 울기 시작한다. 무조건 빨리 방을 떠나세요, 이때. 눕히고 바로 방을 떠나셔야 돼요. 일단은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설정했던 그 해당 시간까지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지 다음 체크업 시점까지 기다리시면서 관찰하신 뒤에 두 번째 체크업 시간이 오면은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눕히는 가이드 주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체크업을 시도하면서 아이를 눕혔는데 바로 아이가 특히 되게 활동적인 아이거나 아들이거나 이런 아이들이면 되게 액티브한 성향의 아이면 또다시 바로 울면서 바로 스프링처럼 다시 바로 앉거나 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농구 드리블 이거 터득하는 과정 당연히 수반되잖아요. 육아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얘가 스프링처럼 다시 앉거나 섰다. 이러면은 이때는 미리 설정했던 위안 문구를 나지막히 평온한 어조로 말해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등을 문질러주거나 몸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요. 이게 또 되는 어머님이 있고 안 되는 어머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때 다시 아이를 두 번째 체크업부터 혹은 세 번째 체크업부터 다시 아이를 눕히거나 하지 마세요. 특히 아이가 눕거나 앉거나 요거에서 뭐 어쨌든 자기 근육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발달 단계 지나간 아기라면은 다시 눕히는 가이드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들어가서 다시 눕히잖아요. 물론 계속 눕눕 전략을 하셔도 뭐 오래 걸리긴 하지만 터득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앉았을 때 다시 눕혀야 하는 그걸 게임이 되거든요. 아이 그 게임을 즐겨요.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 그 일종의 게임에 여러분들과 아기가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베테랑 어머님이셔가지고 이거 분위기도 되게 잘 연출을 하시고 눕히는 가이드를 눕눕 전략을 내가 쓰는데 뭐 나 50번 이상 내가 눕혀도 절대 짜증 안 내고 항상 평온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만트라를 외우면서 만트라가 자기 자신에게 외우는 주문이에요, 여러분. 또깨우가에서는 항상 만트라를 외우라고 하거든요. 나 스스로에게 계속 만트라를 외우면서 나 항상 눕눕 전략 하면서 잘 빠질 수 있어 라고 해도 이게 처음 해보다 보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가 광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예기치 못한 포인트에서 광탈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기에게 그 어떤 교훈과 그 어떤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두 번째나 세 번째까지만 눕히는 가이드를 주시고 세 번째부터는 위안 문구나 뭐 액션 하나 정하신 뒤에 뭐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엎드리거나 뭐 눕히는 그 가이드 주지 마시고 스스로 엎드려서 눕건 다른 자세를 취하건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캠으로 내가 관찰을 할 때 얘가 스스로 그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스스로
눕거나 앉건, 뒤로 이렇게 눕건, 앞으로 엎어져서 눕건, 뒹굴거리건,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케이스 세 번째는 아이가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잠이 든 경우. 이거는 조금 덜해요. 그 케이스 발생이. 그치만 이것도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유아용 침대에 코너에 앉아있는 상태이고 이제 잠들었어요. 앉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코너에 앉아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안전 환경만 잘 세팅을 해두셨다면요. 근데 만약에 아기 침대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그래서 룸 확보가 조금 덜 되어 있어. 그래서 아이가 잠들었어. 근데 앉은 자세로 그러면 잠들고 한 5분이 지나간 뒤에 아이를 여러분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긴 뒤에 눕혀주세요. 엎드려 눕혀도 괜찮아요. 근데 영유아 질식사 환경만 잘 조성해 주시고 아이가 엎드려서 잘 때 평상시 그 부분을 잘 관찰을 해줘서 안전 부분은 꼭 사전에 확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조용히 서서 잠들었어, 서서. 그러면 서서 잠들었다면 들어가서 눕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서서 잠든 경우는 아이가 잠에서 깨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앉아서 잠들었을 때 뭐 앞으로 엎어질 공간이 확실히 있다면 제가 내버려 둬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서 잠들었다면 넘어지도록 놔두기보다는 들어가서 눕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앉기서기 돌보리 단계, 그 마일스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가정, 그 아기를 키우시고 있는 부모님들께 또 낮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낮 동안에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냐면요. 아이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서 엎드려 움직이는 동작으로 갈 수 있도록 낮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이 연습을 시켜보세요. 아이가 앞에 있는 무언가에 손을 뻗어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평상시 좋아하는 물건을 손을 뻗고 싶게끔 앞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앉아있던 자세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겠죠. 그쵸?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앉아있을 때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잠드는, 그리고 뒹굴뒹굴 하다 잠드는 그 스스로 해당 동작을 취하면서 움직이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이 동작을 취하는 거에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아래쪽으로 구부리게 해주고 아이가 앞으로 엎드려지도록 도와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 있는 자세에서는 아이의 엉덩이 뒤에 좋아하는 물건을 놓고 아이가 서 있는 자세에서 털썩 좀 내려 앉아서 물건을 잡아보도록 연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서 있는 자세에서 앉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죠. 보통 앉아 있다가 뭔가를 이렇게 잡고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하는데 서 있는 자세에서 일단 앉아야지 얘가 잘 거 아니에요. 잠자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낮 동안에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항상 받고 있는데요. 이게 다 지나가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 6개월 때쯤에 아이가 뒤집기 돌부리에 이제 지나가던 그 시즌, 아이가 뒤집고 막 이러면서 굴러다니다가 잠드는 거를 배울 때랑 비슷한 돌부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가 이 운동 기술을 터득을 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잠잘 때 무리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결국은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전수 드린 이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때까지 평상시 아이에게 걸려있던 잡념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아이의 스케줄은 뭐예요? 결국 아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아이의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깨시와 먹타임, 언제 먹였느냐, 이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깨 육아를 잘 참고해서 잘 진행을 해오셨다면 사실은 서기 앉기 돌부리 극복도 최장으로 걸렸을 때 한 2주 정도 그 연습 기간은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숙달되는 단계가 되면은 아이가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앉기, 서기, 다시 눕기 이 운동을 처음 했을 때는 얘네가 이제 잠을 자는 시간에도 그 스킬을 연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스터가 되면은 그 숙달이 되면은 수면 시간에 그걸 연습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얘네도. 그래서 서기, 앉기, 돌부리 터널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반응해 주시는 그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관성 유지해 주시고 전략을 잘 세운 뒤 일관성 유지해서 잘 반응해 주시면 더 빨리 정상적인 수면 습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티클을 사실은 되게 세세하게 적는데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아티클을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깨요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만 이제 제공하는 볼 수 있는 열람권이 그 또깨요가 회원님들한테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드린 그 팁이 있어요. 좀 길어지니까 이것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일단은 그 아이가 계속해서 스프링처럼 일어서잖아요. 졸려 보이는데도. 자겠다 싶을 때 눕혔는데도 계속 앉고 서고 이러는 부분, 이 개월수에 맞이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일어서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부모님을 컬할 수 있다. 내가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부모님이 이때 다시 내 앞에, 아이 앞에 나타나 준다. 나타나 준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정말 큰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계속해서 일어서는 그 행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자이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시간 주기 요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 과도기 선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과도기 선상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통과 의례적인 상황, 이 통과 의례적인 돌부리, 그쵸? 이거에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팁을 또 드리자면은 간헐적으로 체크하는 거를 권장드렸어요. 눕히기, 계속 눕히기, 무한 눕히기, 무한 안눕처럼, 우리 4개월 이전에.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지만,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눕혀줄 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만 눕혀주는 가이드 줘라. 근데 이제는 눕혀주는 가이드 안 주고요. 그 아기 침대 옆에 부모님이 눕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롤모델처럼. 아기 침대 옆 바닥에 눕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눈높이가 높잖아요, 아이가. 근데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우세요. 아이 침대 옆에 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시 앉히기 위해서 아기 그 침대 난간 옆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기의 시각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막 앉아있거나 서 있는 위치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난간 옆에 또 서 있는 거야. 얘를 뭔가 가이드 해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 눈높이보다 더 높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그러면 아기의 시각도 이렇게 올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의 시각이 그와 같은 눈높이로 마주보고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모님께서 아이의 잠자리 옆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큰 자극이 되어가지고 아이는 더 일어서고 싶어지고 다시 앉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눈높이까지 위에 있다 그러면은 계속 이거 엄마 보고 싶죠.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 누워주라는 거예요. 아예 밑에. 그러면 자기도 눕게 돼 있거든요. 그 아이의 시체처럼 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울음이 너무 강해졌어. 완전 강성 울음이야.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싶을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자극 없이 들어가신 뒤에 긍정적인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옆에 바닥에 누워줍니다. 그리고 아이도 따라 눕게 되면은 그 아기 침대의 난간 사이로 아기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러면 다시 그 용수철처럼 다시 핑 하고 다시 앉거나 하는 부분은 확실히 덜할 거예요. 내 차분한 기운을, 내 그 바이브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 초등 육아하는 지금 이때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나한테 되게 루드하게 얘기한다. 되게 예의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다고 나도 예의 없이 얘기한다.
나도, 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러면 그 바이브가 전달돼서 이거는 육아는 테니스 같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걸 공 던지면 그거랑 똑같은 공 던져요. 근데 내가, 이 유한 바이브를 계속 그 침착한 바이브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말하는 것도 내가 얘한테 어떤 언어를 썼느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언어를 얘한테 써야지만 얘가 그걸 똑같이 롤모델로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모방해서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면교육 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침대 옆에 서 계시면 아이의 눈높이가 오히려 위로 가기 때문에 눕게끔 아이가 누워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자극 없이 조성을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말 없이 눕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또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코칭해 드렸는데 이걸 또 유독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똑개 우등생 분들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칭찬받아서 마땅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아이가 이런데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한 번 하셔도 돼요. 근데 딱 한마디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우야 자는 시간이야 뭐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다시 눕고 코 자는 거야. 뭐 이것도 좀 길어. 그냥 아주 짧게만 그냥 어조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만 차분하게 자극 없이 여유를 탑재하시고 평온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어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드릴 게 많네요. 아티클을 제가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적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종달새 얘기도 또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튼 간에 아이가 이제 일어날 때 이제 그런 지금 돌부리 얘기해 드렸는데 앉기 서기 돌부리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무언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라든지 엄마가 기분이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뭐 시댁과의 문제가 생겼다. 혹은 친정과의 문제가 생겼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갑자기 바이브가 형성이 됐어, 집안에.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이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진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원인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또 하루 스케줄 점검 꼭 해봐야 되고요. 그 피로가 쌓이면 아무래도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앉기 서기 스킬을 터득했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뭐든 잘 배우잖아요. 우리 수학 가르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아이가 체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지 내가 잘 배우잖아요. 그 똑같아요. 수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 해주시는 거예요. 육아는 정말 똑같아요. 조금씩 그 내가 관심사나 내가 처하게 된 문제의 세밀한 것들이 다르지만 초등육아 똑같아요. 제가 왜 도시락을 매일 싸요? 한 끼는 정말 건강하게 먹이고 싶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 컨디션 관리. 그리고 그 또깨 육아에 보시면 스케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또깨 육아 잘 이해하신 분들이 보통 최대 깨시 스케줄, 최대로 깨어있는 시간, 맥시멈 깨시를 제가 제안 드리면서 이것보다 더 깨어있는 시간이 오버되면 아이가 정말 힘들어져요 라고 제시해드리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먹이고 언제 재우고가 정말 가장 효율적인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그걸 가이드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이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이해하시는 그 깔린 Y를 이해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이끄시는데 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깨육아 영유아 수면교육 그 서적에 보시면 앞부분에는 먹텀과 잠텀으로만 즉 잠텀이 깨시죠 여러분. 먹텀과 깨시만으로만 하루를 운영하는 스케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실은 스케줄마다 제가 그 포인트, 중점 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아기의 현재의 스케줄, 그리고 여러분의 아기의 성향, 요거에 따라서 스케줄은 다 달라요. 그래서 또깨육아 스케줄은 A부터 F까지 있어요. A, B, C, D, E, F. 그러니까 그게 각 스케줄마다 중점 둔 게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낮잠을 좀 더 많이 자는 아기의 경우, 낮잠을 조금 나는 자고 밤잠을 더 많이 자는 아기의 경우. 근데 낮잠을 다른 아기들보다 짧게 자면 더 효율적인 그 순간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낮잠이. 그러니까 잠을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소로 생각하시면 너무나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치만 그 깔려있는 수면교육의 지식, 원리는 똑같아요. 그건 불변에 그냥 밝혀진 과학적인
팩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깨시 스케줄 혹은 또깨 육아 모범 답안지 스케줄도 있어요. 이거는 최대 깨시 스케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모범 답안지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조목조목 효율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모범 답안지 스케줄을 되게 잘 하시고 이해 잘 하시는 어머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나는 두루뭉술, 그냥 전반적인 큰 틀만 유지하고 가셔도 너무 나이스하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스케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예 그 또깨요가 수면교육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2개의 큰 축이 있다고 했죠. 스케줄, 아기의 체력관리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잡념관 부분이죠. 어떻게 내가 반응해 주느냐, 어떠한 잡념관으로 잠이 드느냐, 요거죠. 그 2개의 큰 축이 있고 아래에 영유아 수면 교육의 그 지식, 이게 깔려 있다 그랬어요. 반석처럼 파운데이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가 스케줄은 지금 마지막으로 그냥 양념처럼 또깨요가 스케줄은 이러이러한 많은 타입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 내용은 앉기 서기 스킬이 돌보리로 다가오는 7, 8개월, 90개월, 뭐 길게는 11개월, 12개월까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돌보리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면 좋은지, 그 수면 교육에 있어서의 전략, 말하자면 그 뒤에 잡념관에 해당되는 그 잠을 어떻게 자는 그 마지막의 그 조건, 이거를 내가 누워서 자는 걸로 교육시킬 건데, 나는 누워서 자는 걸로 교육시킬 건데 그걸 교육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쵸. 그래서 그런 큰 틀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